2021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통합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설하게 된 김청혜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긴 시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몇 문항이나 푸는 걸까 한번 세봤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하루에만 풀어야 하는 문항이 180문항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180문항을 풀어내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3월에 이런 모의고사 풀기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됐는데 이 시험에 익숙해져 있고 이제는 선생님이 그 시간을 견디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익숙해요 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좀 대견하다,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시험 끝나고 친구들에게 질문했어요. 시험 어땠어? 시험 보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방탈출을 하는데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기분으로 시험 종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우리가 3월, 6월, 9월, 11월 4번이나 치렀는데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운 시험이구나. 열심히 했고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내 맘 같지 않고 그 시험에 임하는 자세도 그 친구가 방탈출하는 몇 분 안 남았는데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막하고 좀 답답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 우리 친구들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집중하고 노력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는 이 통합과학, 반드시 그 통합과학만 뿐만 아니라 도대체 문항들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봐야 하고 이제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좀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출제 범위가 어디였느냐라고 보면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가 3월에 이제 통합과학 공부 시작하면서 11월이라고 하면 지금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 소단원, 1단원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넓은 시험 범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여서 선생님 여기 난도를 3.5라고 뒀지만 우리 친구들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월에 공부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뒤로도 계속 공부했던 것이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뭔가 이 문항 내가 봤던 것 같고 이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 핵심적인 것들이 기억나지 않으면 아마 문제 속에서 조금 실수를 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항의 난이도 하나하나를 보면 한 3.5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체감 난이도는 그거보다 훨씬 높았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만 어려웠나? 나만 못 봤나? 전혀 아니니까요. 그런 마음 들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놓친 부분 다시 메꾸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항 출제가 되는지 좀 자세히 한번 보면 1, 2, 3, 4단원의 문항이 조금 고루 출제가 됐는데 1, 2단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3월, 6월, 9월 계속 보면서 이 문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역시나 중요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2단원에 보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충돌과 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월에도 6월에도 9월에도 계속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됐어요 라고 했던 것이 역시나 11월에도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충돌과 안전 같은 문항을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항은 맞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 볼 때도 이 어려운 문항에 나오는 그 단원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하고 앞으로 친해져야 할 문항은 뭘까라고 보면 10번, 14번, 15번, 18번, 20번 문항이에요. 이런 문항들은 우리 친구들도 문제를 풀면서 나 분명히 이 개념 아는데 나 이거 분명히 문제집에서 잘 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달랐냐면 그냥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에서만 끝났던 게 아니고 개념은 분명히 아는데 그 문제 속에 출제자가 그냥 곧바로 정보를 바로 줬던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정보를 찾아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더해서 적용을 했어야 답이 나왔던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런 문항 보면서 내가 출제자가 주고 있는 정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가? 내가 그런 시각을 갖췄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해설하러 가면서 우리 친구들 만나야지 라고 하는 오는 길에 한 가지의 글귀를 좀 보게 됐어요. 시였던 것 같은데요. 커다란 간판 속에 써져 있는 걸 쌤이 봤어요. 그 시 안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가슴의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가슴에서 별이 빠져나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절벽을 만난다라는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3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이 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 고등학생 됐어요. 그래서요,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저 원하는 대학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요, 반짝반짝 빛나던 그 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에서 지금 11월 거의 1년을 보내게 되면서 이거 참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네? 어쩌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요, 그 반짝이던 별들이 조금은 퇴색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어쩌면 조금은 막막하고 그 어둠을 한 발 한 발 다 같이 걷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다르냐? 마음속에 내가 반짝이던 그 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은 그 빛이 퇴색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3월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3월, 6월, 9월, 11월 1학년이 치러야 하는 4번의 학력평가를 모두 치렀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얘가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은 조금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절벽을 만날 건지, 아니면 아직 어둠이지만 내가 성실하게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결국에는 길을 찾아갈 것인지는 우리 친구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 저 방탈출하는 것 같았고요.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될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요, 열심히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언젠가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나가야 하는 문은 저 문이구나 라고 한눈에 그 문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말 잘 보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정비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반짝이는 별 하나를 꼭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꼭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요. 우리는 그러면 본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